손주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품에서요. 할아버지, 미안해요. 아이는 계속 그 말만 했어요. 병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아내가 수술실 앞에 있었고요. 며느리는 고개를 못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벽에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제 손에 쥔 건 낡은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졌더군요. 오래 만지작거린 흔적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그 안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빠짐없이 입금된 금액. 통장 이름은 김영수 건강관리 적금. 제 이름이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어머님이 얼마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제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환자분 상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손주의 그 한마디에서 시작됐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왜 맘날 집에만 있어? 그 질문만 안 했어도, 아니, 그 질문 덕분에 저는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게 말이에요. 시간을 되돌려 볼까요? 5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8이에요. 아내 순자는 65. 우리는 서울 변두리 25평 아파트에 삽니다. 3년 전 퇴직했어요. 30년 다닌 회사였죠. 중견기업 격리부장. 그게 제 마지막 직함이었습니다. 퇴직금은 꽤 받았어요.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했고요. 연금도 나왔습니다. 살기엔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매일이 똑같다는 거, 그게 문제였습니다. 아침 7시, 눈을 뜹니다. 아내는 벌써 일어나 있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나죠. 일어났어요? 응. 세수하고 나와요.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밥 한 공기. 맛있게 드세요. 응, 잘 먹겠습니다. 먹는 동안 말이 없었어요. 뉴스 소리만 흘러나왔죠. 아침 8시 30분.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합니다. 시장 다녀올게요. 응.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알았어. 문이 닫힙니다. 텅 빈 집. 저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리모컨을 들죠. TV를 켭니다. 뉴스가 나와요. 재미없습니다. 채널을 돌려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하나같이 시시해요. 그냥 틀어만 놓았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거든요. 10시쯤 핸드폰을 봤어요. 카톡이 와 있었죠. 대학 동기 단톡방. 오늘 점심 어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나 바빠. 나도 안 돼. 나 병원 가야 해. 다들 바빴어요. 저만 빼고요. 나는 괜찮은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답장이 없었죠.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냥 폰을 내려놨어요. 점심시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먹다 남은 반찬들. 식은 밥. 전자레인지에 데웠죠. 혼자 먹는 밥. 맛이 없었어요. 후루룩. 대충 먹고 말았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파에 다시 누웠죠. 눈이 감겼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핸드폰 소리에 깼어요. 오후 3시 47분. 아내였습니다.
저녁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응. 통화가 끊겼습니다. 또 된장찌개네. 한숨이 나왔어요. 저녁 6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오늘 뭐 했어요? 그냥 집에 있었지. 하루 종일요? 응. 아내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참는 것 같았죠. 밥 먹어요. 저녁 식탁.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 TV 소리, 그것뿐이었어요. 내일 경로당 가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 가요 말아요? 피곤해서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네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무슨 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뭐라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일어섰어요. 설거지를 하러 갔죠. 저는 TV만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무슨 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회사 다닐 땐 나도 바빴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사람들이 날 찾았어요. 김 부장님, 김 부장님 결제 좀, 김 부장님 의견 좀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날 안 찾아요. 아내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란 걸, 모든 오해의 시작이란 걸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9시가 넘었더군요. 부엌이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안 보였어요. 여보, 대답이 없었죠.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나갔어요. 아침은 냉장고에. 그게 다였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밥이 있었죠. 어제 산 거였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 김밥이 목에 걸렸어요. 물을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봤죠.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디에요? 왜요? 그냥 어디 갔나 해서 친구 만나요. 아, 그래요. 언제 와요? 저녁 전엔 갈게요. 뚝 끊겼습니다. 말투가 차가웠어요. 이상했죠. 요즘 아내가 달라졌어요. 전보다 훨씬 자주 나가고 말수도 줄었고 표정도 굳어 있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 답답했죠. 나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죠. 복도가 보였어요.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왔어요. 어디를 가야 하지? 갈 곳이 없었거든요. 경로당? 거기 가면 맨날 보는 얼굴들 뿐. 화투 치고, TV 보고, 그게 다예요. 친구들, 다들 바쁘다고 했잖아요. 카페? 혼자 가긴 싫었어요. 결국,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저녁 7시. 아내가 돌아왔어요. 다녀왔어요. 응.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 샀어요? 옷이요. 누구 옷? 제 옷이요. 아내 옷이었어요. 새 블라우스였죠. 언제 옷을 사요? 사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옷 사면 안 돼요? 당신은 필요한 것도 없으면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처음 듣는 어조였어요. 미안해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있었죠. 뭐가 잘못된 걸까? 우리 사이에 뭔가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 주 내내 아내는 자주 나갔습니다. 월요일, 친구 만나요. 화요일, 병원 가요. 수요일, 친구랑 점심 먹어요. 목요일, 은행 갈 일이 있어요. 금요일, 백화점 갔다 올게요. 매일 이유가 달랐어요. 그리고 매일 늦게 돌아왔죠. 저녁 8시, 9시, 어떤 날은 10시가 넘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이 시간에? 친구들이랑 저녁 먹었어요. 전화 한 통 없이? 문자 했잖아요. 문자만 달랑 한 줄? 그럼 어쩌라고요? 집에 있는 사람 걱정도 안 돼요? 집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는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어요.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목요일 저녁,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여러 개였죠. 책상에 쫙 펼쳐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리 좀 하려고요. 무슨 정리? 그냥 정리요. 대답이 짧았어요. 자세히 보니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죠. 왜 갑자기 통장을? 필요해서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당신은 신경 꺼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통장 정리, 늦은 귀가, 차가운 말투, 그리고 새 옷, 퍼즐 조각들이 이상한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내가 다른 사람이라도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야. 말도 안 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의심은 자라났습니다. 독버섯처럼 제 마음속에서 금요일 밤 아내가 샤워를 했어요. 평소보다 오래 했죠. 30분도 넘게. 샤워실에서 나왔을 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밤에 왜 화장을 하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 요즘 이상해요. 나요? 네, 당신이요. 맨날 의심하고 간섭하고 제가 뭘 하든 트집 잡고. 아내가 소리쳤어요. 저도 제 인생 살면 안 돼요? 40년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제 인생은 없었어요. 이제 좀 살면 안 돼요?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예요. 저도 제 인생 좀 살 거예요. 이제부터.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그건 제가 우는 소린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잤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늙어왔는데, 이제 끝인가?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리고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내일 민서 데리고 갈게요. 민서를? 방학이잖아요. 맡아주실 수 있어요? 응, 그래.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갈게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서, 우리 손주, 얼마 만에 보는 건지 그 생각을 하다 잠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초인종이 울렸어요. 할아버지, 민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죠. 민서야.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이가 안겼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참 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어머니 안 계세요? 아들이 물었어요. 응, 나갔어. 어디요? 친구 만난대. 토요일 아침부터요? 응. 아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럼 민서 부탁드려요. 그래, 걱정 마.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아들이 갔습니다. 민서랑 단둘이 남았어요. 할아버지, 왜? 배고파요. 아침 안 먹었어? 엄마가 바빠서. 그래, 할아버지가 해줄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별로 없었어요. 계란이 있었죠. 계란 프라이 괜찮아? 네. 후라이팬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계란을 깼죠. 지글지글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할아버지 요리 잘하네요.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민서가 웃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할아버지, 응?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친구 만났대. 맨날 나가요? 응, 요즘은. 할아버지는요? 네. 할아버지는 집에 있지.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요? 응? 왜 맨날 집에만 있어요? 그 질문, 가슴에 박혔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할 일이 없어요? 응. 왜요? 할아버지는 이제 쉬는 거야. 엄마는요? 일하면서도 운동 가던데요. 할아버지도 뭐 하면 안 돼요? 아이의 눈이 순수했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냥 궁금했던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도 밖에 나가요. 왜 집에만 있어요? 심심하지 않아요? 심심하냐고. 물론 심심하죠. 매일매일이 똑같아요.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뭘 하겠어요? 할아버지는 괜찮아. 정말요? 응. 민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왜? 할머니가 그랬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요즘 집에만 계신대요. 그래서 걱정된대요. 할머니가, 네. 언제 그런 말을? 지난주에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모레 같이 운동하고 싶대요. 할아버지랑. 근데 할아버지가 맨날 피곤하다고만 하신대요. 말문이 막혔어요. 아내가 날 걱정하고 있었다고? 그럼 자꾸 나가는 것도 통장 정리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럼 왜 말을 안 해? 왜 숨겨? 민서야. 네. 할머니가 또 뭐래? 말해봐. 할머니가요. 요즘 많이 힘들대요. 왜? 할아버지랑 말도 안 하시고 같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 같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같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 같다고 할머니가 울었어요. 뭐? 전화하면서 우는 소리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해줘요. 8살 아이의 말. 그게 제일 아팠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민서 왔구나. 할머니.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민서를 보는 표정 따뜻했습니다. 저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밥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해줬어요. 할아버지가? 아내가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계란 프라이 해줬어요. 그래. 아내가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었죠. 민서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민서야, 할머니 방 좀 올래? 네. 민서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리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알 수 있었죠. 아내가 민서한테 뭔가 부탁하는 것 같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왜? 나 할머니랑 얘기했어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대요. 뭔데? 민서가 제 앞에 섰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할아버지, 응, 진짜 심심하지 않아요? 진짜 괜찮아요? 집에만 있어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서야, 네. 할아버지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괜찮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할아버지도 모르겠어. 뭐가요? 할아버지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모르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민서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 아이가 안아줬어요. 작은 팔로 꼭 안아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할머니가 있잖아요. 할머니한테 말해봐요. 심심하다고, 외롭다고. 그럼 할머니가 같이 있어줄 거예요. 순수한 목소리, 진심이 담긴 말.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아들이 왔어요. 민서를 데리러. 잘 있었어? 응.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천만에. 다음에 또 올게요. 민서가 손을 흔들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아내와 저, 단둘이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녁 먹을래요? 아내가 물었어요. 먹어요.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된장찌개 괜찮아요? 네. 똑같은 대화, 똑같은 메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죠.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당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 우리. 왜요?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가 숟가락을 놓았어요. 뭐가요? 우리 사이. 당신은 맨날 나가고, 나는 맨날 집에 있고, 말도 안 하고, 서로 피하고. 이게 뭐예요?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요. 나요? 네. 맨날 집에만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당신 퇴직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예전엔 안 그랬어요. 말도 많이 하고, 같이 나가자고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퇴직 초반엔 그랬었죠. 여행도 가자고 했고, 영화도 보자고 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귀찮아졌어요. 나가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다 귀찮고 피곤했죠. 그래서 당신도 나가는 거예요? 네. 왜요? 당신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내가 울먹였어요. 당신 건강 너무 걱정돼서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운동도 안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이러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운동 프로그램도 건강검진도 영양 상담도
다 당신 때문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친구 만난 것도 병원이었어요. 은행 간 것도 적금 만든 거예요. 적금을 당신 건강관리비 모으려고요. 백화점 간 것도 운동복 사려고요. 당신이랑 같이 운동하려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날 의심했잖아요. 다른 사람 만나는 줄 알았죠? 미안. 됐어요. 아내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지쳤어요. 당신 눈치 보는 것도, 혼자 애쓰는 것도 다 지쳤어요. 여보, 혼자 하세요. 혼자 사세요. 당신 인생,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방문이 닫혔어요.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밥그릇에, 국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죠.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아내 마음도 몰랐어.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의심하고, 혼자 망가지고 있었어. 그 사이 아내는 날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그날 밤 또 거실에서 잤습니다. 소파가 차갑더군요. 몸도 마음도 다 차가웠어요. 일요일 아침 눈을 떴습니다. 목이 뻐근했어요. 소파에서 자서 그런가 몸이 안 좋았죠.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없었어요. 쪽지가 있었죠. 먼저 나갔어요. 어디 갔을까? 일요일 아침부터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수를 했어요. 거울을 봤죠. 낯선 얼굴이 보였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가에 주름이 깊고 핏기 없는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나?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청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소파 밑도 밀었어요. 뭔가 걸렸습니다. 종이였어요. 꺼내봤죠. 헬스장 전단지였습니다. 2인 커플 등록 이벤트 50% 할인. 전단지가 구겨져 있었어요. 언제 생긴 거지? 뒷면을 봤습니다.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안에 글씨. 영수랑 같이 가기. 월수금 오전 10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아내가 이걸 준비했던 거구나. 나랑 같이 운동하려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죠. 열쇠로 열었습니다. 안에 책상,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들춰봤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안내서, 당뇨 예방식단표, 실버 운동센터 등록 신청서, 부부 요가 수업 안내. 하나하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더군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죠. 김영수 건강관리 적금. 표지를 넘겼어요. 입금 내역. 5개월 전부터 매달 20만 원씩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통장 뒷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영수 헬스 장비 사주려고, 영수 병원비 아끼려고, 영수 영양제 사주려고, 영수가 건강했으면, 영수가 행복했으면, 영수가 웃었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아내가 이렇게까지 날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나는 의심만 했어. 다른 사람 만나는 줄 알았어. 날 떠날 줄 알았어. 정말 멍청한 인간이었어. 서랍 깊숙이 또 뭔가 있었습니다. 꺼내봤어요. 편지였습니다. 봉투가 낡았더군요. 열어봤죠. 안에 글씨였어요. 영수에게 날짜를 봤습니다. 3개월 전
제가 의심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였어요. 편지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힘들어 보여요. 말은 안 해도 알아요. 퇴직하고 나서 많이 외로웠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나도 알아요. 그 마음, 나도 비슷했거든요. 애들 다 키우고 나니 갑자기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마음 조금은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병들어요. 나는 그게 무섭거든요. 당신이 아픈 게, 당신이 슬픈 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같이 운동하자고, 같이 나가자고, 같이 새로운 거 시작하자고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날 피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혼자 준비했어요. 헬스장도 알아보고, 적금도 들고, 프로그램도 찾아보고, 다 준비했어요. 당신한테 깜짝 선물하려고. 그런데 당신은 날 의심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기대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같이 힘들어해요. 같이 이겨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당신에게. 순자 올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왜 대화하지 않았을까? 혼자 사귀고, 혼자 외로워하고, 혼자 망가졌을까? 바보 같은 인간.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왜 그래? 어머님이. 어머니가 왜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지금 119 타고 병원 가고 있어요.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이요. 지금 간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신발을 신었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었어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15층을. 단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서울대병원이요. 빨리요. 차가 달렸어요. 신호등이 빨갛게 켜졌죠. 빨리 좀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손님 신호해요. 제발이요. 아내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왔죠. 기사님이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호를 지나쳤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돈을 던지듯 줬어요. 응급실로 뛰어갔죠. 김순자, 김순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3번 응급실이요. 뛰어갔어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열었죠. 아내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눈을 감고 창백한 얼굴로 여보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김순자 환자 보호자십니까? 의사가 들어왔어요. 네,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과로에 의한 실신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요즘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혈압도 높고 빈혈 수치도 낮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일은 안 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관찰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가 나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버님,
어떻게 된 거야? 집 앞에서요. 쓰러지셨대요. 이웃분이 발견하셨대요. 119 불러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받았어요.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님이요. 요즘 너무 무리하셨어요. 무리를? 네. 며느리가 말했어요. 파트타임 일 하신 거 아셨어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기분. 뭐라고? 새벽 식당이요. 설거지 하셨대요. 한 달 넘게. 왜? 그런 걸? 돈 모으시려고요. 무슨 돈을? 아버님, 건강관리비요. 숨이 막혔습니다. 운동기구도 사드리고 싶으셨대요. 영양제도, 병원비도 다 아버님 위해서요. 그런데 아버님이 의심하셨다는 거 아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며칠 전에요.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울면서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녹음 파일이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내 목소리. 여보세요, 며느리. 네, 어머님. 저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민서한테,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해줘. 뭐요? 왜 맨날 집에만 있냐고. 그리고 할머니가 걱정된대. 그렇게 말하라고 해줘. 어머님,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당신 아버지가 다시 웃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올지, 흐느끼는 소리. 나는 무서워. 이대로 가면 당신 아버지 정말 병들 것 같아. 마음도 몸도 다 망가질 것 같아. 그게 제일 무서워. 미안해, 며느리. 이런 부탁해서. 하지만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그대로. 아버님, 며느리가 울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얼마나 걱정하시는데요? 왜 모르세요? 왜 의심하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 제 잘못이었어요. 그때 작은 발소리. 할아버지, 민서였습니다. 아이가 복도를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요. 왜? 제가 물어봐서 할머니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잘못이야. 할아버지가 바보였어. 할머니 마음도 몰랐어. 민서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할아버지, 이거요. 뭐야? 할머니가 줬어요. 저한테 할아버지 주라고요. 펼쳐봤습니다. 헬스장 할인 쿠폰, 2인 커플 등록권, 50% 할인, 유효기간, 오늘까지였습니다. 뒷면을 봤어요. 안에 글씨, 영수야, 같이 건강해지자. 나도 당신이 필요해. 집에만 있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자. 사랑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쿠폰을 꼭 쥐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하지만 그 안에 아내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왔어요. 병실로 옮깁니다. 침대가 움직였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엘리베이터를, 7층 병실. 아내가 누웠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죠.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마음도 몰랐어요. 혼자 힘들어했어요. 바보 같은 남편이에요. 아내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저를 봤죠. 영수 씨? 응, 나야. 왜? 울어요? 미안해서. 뭐가요? 다 미안해요.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약하게, 하지만 따뜻하게. 바보. 응, 바보 맞아요. 당신 바보. 내 바보예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40년 동안 수없이 잡았던 손. 그런데 오늘 처음 잡는 것처럼 따뜻하고 소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아내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병실에 앉아 죽을 먹고 있었죠. 맛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당신이 떠먹여줘서 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여보, 왜요? 할 얘기가 있어요. 뭔데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어머, 아내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방에서 찾았어요. 읽었어요. 아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창밖을 봤죠. 창피해요. 왜요? 그런 거 읽으면 어떡해요? 나한테 주려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주려고 했어요. 당신이 마음 열었을 때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어요. 당신 정말 바보예요. 왜요? 혼자 이렇게 준비하고 혼자 애쓰고 왜 말을 안 해요? 말하면 들어줄 것 같았어요? 당신 요즘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됐어요. 이제 와서 아내가 울먹였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뭐가요? 말을 했어야 했어요. 당신한테 직접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같이 하자고. 그런데 나는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깜짝 선물하려고. 그게 잘못이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 씨, 응, 우리 이제부터 대화해요. 응,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해요. 응,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해요. 응, 슬플 때 슬프다고 말해요. 혼자 사귀지 말고 같이 나눠요. 그게 부부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요. 그게 부부죠. 40년 동안 잊고 있었네요. 아내가 웃었어요. 바보들. 응, 바보들. 그날 저녁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민서도 왔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 다행이다. 며느리가 과일을 깎았어요. 민서는 할머니 옆에 앉았죠. 할머니, 왜? 이제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랑 싸운 거 풀렸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아내를 봤죠. 응, 다 풀렸어. 다행이다. 민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 집에만 안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안 있어. 할머니랑 같이 밖에 나갈 거야. 진짜요? 진짜. 어디 갈 건데요? 헬스장. 우와, 할아버지 멋있다. 민서가 박수를 쳤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웃었어요. 일주일 후 아내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죠.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저도 말했죠. 거실이 환했어요. 청소를 해뒀거든요. 아내 입원한 동안 매일 청소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요리도 배웠죠. 어머, 당신이 청소했어요? 응, 깨끗하네요. 매일 했어요. 정말요? 응, 당신이? 나도 할 줄 알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잘 지킬게요. 우리 집. 아내가 안겼어요. 꼭 고마워요, 영수 씨. 나도 고마워요, 순자 씨. 그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준비됐어요? 응. 떨려요? 조금. 나도요. 손을 잡았어요. 헬스장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거리. 평소엔 차를 타고 가던 곳. 오늘은 걸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앞으로 자주 하자. 응. 헬스장 앞. 유리문이 보였어요. 들어갈까요? 응. 문을 열었습니다. 직원이 반겼어요. 어서 오세요. 등록하러 왔어요. 2인 커플 등록이요. 쿠폰을 내밀었죠. 아, 이거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죠? 네, 맞아요. 다행이다. 딱 맞춰 오셨네요. 등록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회원증을 받았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럼 이쪽으로 트레이너가 안내했습니다. 러닝머신, 역기, 각종 기구들, 처음 보는 것들이었어요.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새로 산 거였죠. 아내가 골라줬어요. 잘 어울려요. 당신도.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모습.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러닝머신에 올랐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옆에 아내도 같이 걷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응. 힘들면 말해요. 당신도. 걸으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사람, 학교 가는 아이들, 장 보러 가는 사람들, 다들 바빠 보였죠. 나도 이제 저들처럼 바쁜 하루를 살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땀이 났어요. 오랜만에 흘리는 땀. 기분이 좋았죠. 쉴까요? 응.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어요. 어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좋아요. 진짜요? 응. 같이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웃었어요. 나도요. 당신이랑 같이라서 행복해요. 손을 잡았습니다. 땀에 젖은 손. 하지만 따뜻했어요. 헬스장을 나왔습니다. 시간은 11시. 점심 뭐 먹을까요? 당신이 먹고 싶은 거. 갈비탕 어때요? 좋지. 식당으로 갔습니다.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카페 새로 생겼네요. 나중에 가볼까? 응. 저 꽃집도 예쁘네요. 꽃 살까? 다음에. 말이 많아졌어요. 예전엔 침묵만 흘렀는데 이제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갔어요. 갈비탕을 시켰죠. 김이 모락모락. 맛있겠다. 먹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떴어요. 입에 넣었죠. 어때요? 맛있어요. 진짜요? 응, 당신이랑 먹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행복해서. 진짜 행복해요. 오랜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죠. 행복한 눈물. 흘려도 괜찮지만
아내가 놀랄 것 같아서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둘이 동시에 말했죠. 웃음이 났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피곤해요? 조금. 그럼 쉬어요. 같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하지만 보진 않았어요. 아내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여보, 왜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 응, 매일은 아니어도 자주 같이 나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자. 혼자가 아니라 같이.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마음 열어줘서, 나야말로 기다려줘서, 포기 안 해줘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편안한 침묵, 따뜻한 침묵.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피려는지 나무가지에 작은 꽃망울이 보였죠. 여보, 왜요? 저거 봐요. 벚꽃, 예쁘다. 꽃놀이 갈까요? 다음 주에. 좋아요. 그때도 같이. 응, 평생 같이. 아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우리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매주 월수금 빠지지 않고 헬스장에 가요. 화목은 공원 산책, 토요일엔 시장 보러 같이 나가고, 일요일엔 손주 보러 가죠. 집에만 있던 시간들, 이제는 밖에서 채웁니다. 아내와 함께 손잡고 지난주엔 경로당도 갔어요. 아내랑 같이. 친구들이 놀랐죠. 김 선생,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요즘 뭐 했어? 운동했어요. 운동? 네, 아내랑 같이. 부러워하더군요. 다들. 민서가 또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할아버지, 왜? 이제 집에만 안 있어요? 응. 좋아요? 응, 좋아. 할머니랑 같이라서 더 좋아. 할아버지 멋있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았어요. 어젯밤 아내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같이 나가줘서, 나야말로 날 끌어내줘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자고요. 응, 집에만 있지 말고 세상 밖에 나가서 남은 인생 같이 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같이 살아요. 죽을 때까지.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한 달. 우리의 앞날을 비추는 것 같았어요. 손주의 그 질문. 할아버지는 왜 맨날 집에만 있어? 그 한마디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나를 깨웠고, 아내를 알게 했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했죠.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나이가 들어도, 퇴직을 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길을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집에만 계신 부모님이 계신가요? 오늘 한번 전화해 보세요. 같이 나가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